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미디어 인터뷰들이 어저께 그죠?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좀 만들어냈지만 자, 이번 주 10월장 마무리, 금요일장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좀 안타까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좀 시간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신고가를 좀 갱신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되는 흐름들하고 그 다음에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줬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따른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나 아시아 증시가 이런 미국 시장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이어졌다라는 점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요.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밀려내리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4% 상승 마감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4% 상승 마감했고 상해 종합 증시는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0.73%, 심천 지수는 1%, 그다음에 항생하고 대만 가권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습니다. 호주도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일본하고 중국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났던 이유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애플에 대한 실적 악화입니다. 애플이 실적이 완전히 악화된 건 아니지만 예상치에 빗나갔어요. 예상치보다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물류 대란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좀 타격을 좀 입은 모습이었어요. 이런 타격을 반증해주는 흐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판매를 대부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물류 대란이라든가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최근에 며칠 전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나타나주지 못하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 끝나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시아 증시에 이제 직격탄을 영향을 받은 건데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스닥을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장 미국 시장도 하락 출발은 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근데 사실 미국이 이 애플의 충격 외에 특별한 뉴스가 없다라면 분명히 아랫꼬리를 좀 달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아시아 증시만 좀 타격을 입은 이런 좀 억울한 장세가 전개되는 모습이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오전에 하락세가 나온 부분들은 물론 애플의 영향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만하고 홍콩도 떨어진 거 보면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TSMC가 있는 회사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영향이 좀 큰 기업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후장에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온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 3인방의 하락세입니다. 셀트리온이 좀 바닥을 다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만들어냈고 그 약세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주들의 약세를 부추기는 흐름들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보시면은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투심이 코스닥도 좋지 못하고 코스피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의한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하락한 요인은 먹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에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40여만여 명분을 선구매했다라는 소식들이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정부 지원을 받아서 치료제를 개발하던 기업들이 그죠? 실망 매물들을 내놓고 특히나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좀 손절을 해나가는 하락 매도를 해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오늘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연기금마저 손절했다. 그러면서 기관성 매도세가 두드러지는 셀트리온 이렇게 나오면서 투심을 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전략을 말씀드리면 참 좀 지치게 만드는 이슈가 좀 여러 개가 좀 터지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애플 관련된 뉴스는 사실 오래갈 뉴스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주에 국한된 흐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투심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쪽도 흐름들을 못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코스피는 박스권 장세,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부분들이 없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코스닥은 막 확 꺾이는 흐름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1% 넘는 하락, 1% 정도 하락이 나오면 하락 개수가 막 1000개 가까이 하락이 나오니까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위축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서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이 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미디어 인터뷰들이 어저께 그죠?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좀 만들어냈지만 요 부분들도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는 여전히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물류 공급이라든가 반도체 부족 현상에 타격을 입는 기업들보다는 자체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관련된 흐름들에서 동국 SAC 여전히 유효하고 조정 시에는 갭 메우는 자리 분할 매수 요 부분들 좀 대응해 나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 갭 메우는 자리 다음 주에 좀 잡아서 진행을 해 나가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 맞춰서 종목들이 좀 대응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점 참고해서 좀 보시고 팜스토리도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드렸던 부분들도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서 흐름들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 시세를 노리는 데는 여전히 유효할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 다음 주 이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데 있어서 큰 무리 없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건설주들의 흐름들, 그죠? 실적이 좋죠. 실적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는 종목들 위주로서 포트를 구성해 나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11월 달부터는 또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흐름들이 나타나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 그 다음에 물류 공급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해 나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이번 주 초에는 사실 시장 탄력들이 좀 그나마 괜찮았거든요. 근데 주 후반에 갈수록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었고 그 부분들은 제가 예고는 해드렸어요. 좀 시장 탄력이 좀 둔화될 겁니다. 좀 눈치 보기가 강하게 이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초에는 재차 좀 시장은 좀 반등 흐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10월 한 달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월 달보다는 그래도 11월 달은 이제 또
또 윈도우 드레싱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신다라면 많이 7월달 같이 많이 어렵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요. 그 부분들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여러분들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대1론 소영호 전문가였고요. 저는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